감사원장은 죽을 힘을 다해서 진범의 단서가 될 만한 진실의 조각을 새겨 넣었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보고서에 담긴 이 두 번의 대통령이라는 다잉 메시지 글자가 출발점이 돼서 탈원전 자극 주범을 밝히는 단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의 부친이자 대한해협 해전의 영웅으로 불리는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 향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부친상을 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글씨로 남겨주신 말씀은 대한민국을 밝히라 였다는 것이고, 소신껏 하라는 마지막 육성도 남기셨다고 전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집거를 한 지 9일 만인 어제 지방모처에서 생각을 정리하던 중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급거 서울로 오면서 기자들에게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선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그의 거취에 대한 전언이었지만, 이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결심을 본인의 입으로 밝힌 것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의 정치 참여 선언은 그 자체로 대선 출마 선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는 상식입니다. 문제는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불과 2, 3%의 지지율밖에 보이지 않아온 그의 대선 참여에 관한 뉴스는 현재 야권 주자 1위인 윤석열 전 총장 못지않은 비중으로 보도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최재형의 대권 도전 선언에 여야를 흥분케 할 만한 그 무엇이 있기에 저러는 것일까요? 언론 매체들이 시시각각 그에 관한 보도를 하고 국민의힘 당에서도 최고의 예우를 해서 모시겠다고 말할 정도인데, 최재형 전 원장의 그 무엇이 그토록 그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첫째, 그의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이 윤석열 전 총장의 그것을 능가할 수 있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둘째는 윤석열의 독주 체제가 최재형의 출마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여권 입장에서 거의 흠결을 찾기 어려운 최재형을 공격하는 것이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보다 한층 더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의 경우 유사시에 그 지지도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지만, 최 원장의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어필을 시작하면서 지지도를 높여갈 경우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여권으로서는 딱히 만만치 않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마타도어는 통해도 최재형에 대한 마타도어는 그가 가진 깨끗한 이미지상 전혀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여권으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조국 사태, 추미애의 무차별 공격 등을 당당하게 받아치면서 법치의 중요함을 각인시켜준 윤석열 전 총장은 보수는 물론 중도층에게까지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것이 그를 대권 주자로 부상시키게 한 가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의 부상은 문재인 정권의 조국, 추미애 등으로 이어지는 포갑적 탄압이 역설적으로 그를 야권의 아이콘이 되게 한 것인데 비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 전 총장과는 다른 각도에서 그 빛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을 반사하는 빛에 비유한다면 최 전 원장의 경우는 자신만의 스토리로 스스로 바라는 빛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타계한 최 원장의 아버지 최영섭 예비역 대령은 6.25 전쟁 당시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의 갑판사관으로서 복무하면서 북한 인민군의 무장 수송함을 격침시킨 전쟁 영웅입니다. 또한 물에 빠진 박정희 대통령을 업고 나온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1962년 10월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이 울릉도를 방문했던 당시에 함선을 타고 울릉도 인근까지 도착한 뒤에 상륙용 보트로 갈아타고 육지로 향하던 당시 풍랑이 너무 심해서 배를 접안시키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보트에서 떨어져 바다에 빠지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최영섭 대령이 물에 뛰어들어서 박정희 의장을 업고서 물에서 나왔다는 스토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 영웅 최영섭 예비역 대령의 아들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본인의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알 정도가 된 그의 인간됨됨이는 사실상 거의 숭고함까지 느껴진다고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교 그리고 사법연수원에 이르기까지 친구를 업어서 등교시키는 이런 일은 하루 이틀 정도도 아니고 그 긴 세월 동안 그 누가 실천하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두 자녀가 있음에도 또 다른 두 명의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입양해서 기른 최 전 원장 부부의 착한 마음을 어떤 말로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실정은 대한민국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자기 마음대로 폐기한 그 탈원전일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화두는 탄소 제로, 온실가스의 감축입니다. 탄소 중립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과제이며 모든 국가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어느 나라도 원전을 줄이면서 석탄을 동시에 줄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천연가스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위주로 전원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탈원전과 탄소 중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며 바보짓이며 탈원전으로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전체의 산에 나무를 밀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짓을 하더라도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먹지 않는 이 운동권 정부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지난 60여 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낸 전 세계 1위 원전 기술이라는 쾌거를 언제 원전 폐쇄를 할 거냐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사장시켜버린 그들의 영감 무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결론입니다. 원전 폐쇄는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거론할 최대의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갖은 방해와 탄압 속에서 마침내 200쪽 분량의 감사원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 대통령이란 단어가 109쪽과 161쪽 두 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최 전 원장이 새겨넣은 그 두 번의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이름은 마치 죽어가는 사람이 범인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이름을 써놓는다는 dying 메시지와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권의 갖은 압박에 굴하지 않고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은 죽을 힘을 다해서 진범의 단서가 될 만한 진실의 조각을 새겨 넣었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보고서에 담긴 이 두 번의 대통령이라는 dying 메시지 글자가 출발점이 돼서 탈원전 자해극 주범을 밝히는 단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 어떤 대권 주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을 비판하더라도 최재형 전 원장의 목소리에 그것만큼 강한 호소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특히 대통령 선거 같은 가장 큰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정치인은 한 치 앞도 바라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론의 판세는 수없이 요동을 칠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만 야권의 분열만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연장만큼은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만큼은 안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막을 수 있다면 지금 대권 주자들 누구라도 좋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좋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물론 좋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제일 두려워하는 야권 주자로 꼽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가 되면 또 어떻습니까? 똑부러진 홍준표 의원이 되더라도 좋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이 정부만큼 몰상식한 정부가 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 정부만큼 위선적이지는 않을 것 같지 않으시냐는 말씀입니다. 이 정부만큼 법치를 파괴하지는 않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